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 뇌 구조가 변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은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그리고 뇌의 척두엽 부분인 기억센터라고 알려진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숏폼 형태의 그 유튜버들도 많고 이런 숏폼 콘텐츠 소비가 많은데요. 이런 숏폼 콘텐츠의 소비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짧고 자극적인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뇌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의 해마 부위에 회색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판단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 또 즉흥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디지털 치매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세포를 죽인다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때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 단백질, 즉 치매 유발 물질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노폐물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뇌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씩 부족한 수면이 누적되게 되면은 뇌는 점차 손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진짜 뇌가 줄어드나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MRI 촬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은 감정센터로 알려진 뇌의 편도체가 커지게 되고 또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가 위축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기억센터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게 되고 또 신경이 살아나는 신경의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가 오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게 되죠.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백질 밀도를 감소시켜서 뇌의 물리적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노화 촉진제라고 인식하고 스트레스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던 일만 반복하는 삶이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없게 되면 뇌는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또 같은 일만 반복하게 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뇌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신경 회로가 단순화되게 되고 또 뇌의 회복 능력인 가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지나가는 길에서 오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보거나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낯선 언어를 배워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가 뇌에는 큰 활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뇌 건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보다 운동하는 뇌가 더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 공급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움직일 때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또 그 덕분에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은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한 노년층은 기억센터인 해마의 위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또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뇌는 왜 외로움을 싫어하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또 척두엽인 해마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인 판단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회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또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의 저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의 순환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뇌가 다양한 감정과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 친구, 사회활동이 단순한 위로나 여가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습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저도 치매 환자를 매일 보다 보면 대부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긍정적인 어떤 정신활동이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취미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울하지 않게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하게 활동하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가 치매를 막아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일상생활 습관에서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아주 핵심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단 한 가지 습관으로 뇌를 깨우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아침마다 우리의 뇌를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단 한 가지의 습관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우리 뇌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하루 동안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위한 식재료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식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식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와 또 가벼운 아침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각성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꼭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0분의 두뇌 홈트레이닝으로 진짜 뇌 나이를 되돌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에 딱 10분만 두뇌 홈트레이닝을 꾸준하게 6개월 한다면은 기억력이나 계산력 그리고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실제로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요청드릴 때도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두뇌 홈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면 사실 시니어층에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10분, 그러니까 5분 책 읽기 또는 5분 글쓰기 이런 식으로 10분 정도의 두뇌 홈트레이닝을 대신에 매일 꾸준하게 1년 내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의 바로 그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이런 매일 10분 훈련과 같은 두뇌 홈트레이닝 훈련을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짧고 꾸준하게 매일 수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또 회복하는 힘인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하루 10분 정도의 두뇌 홈트레이닝 훈련을 꼭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근길에 음악 듣기나 유튜브 보기 등이 아닌 뇌를 깨우는 루틴이 있나요?
우리가 출근길에도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멍하게 스마트폰만 쳐다볼 게 아니고 이 출근길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근할 때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거나 또는 계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신체 활동을 통해서 뇌를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주기 때문에 뇌 건강을 정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살피고 또 신호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지 능력을 함께 사용하면서 치매 예방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이완을 위해서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 정도를 떠올려서 글로 적어보는 것 또한 감정기억과 인지영역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과 그리고 뇌의 척두엽, 즉 기억센터인 해마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좋은 루틴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사이, 낮 12시 사이에 집중력과 논리력이 가장 높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새로운 학습이나 문제 해결,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오후 시간대에는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기억력보다는 정리력 또는 복습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좋고 오후에는 정리, 반복, 그리고 복습 위주의 활동을 배치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리듬과 가장 잘 맞기 때문에 두뇌를 활동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시간대별로 어떤 집중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떤 효율적인 활동이나 일을 배치하게 되면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 뇌의 피로 회복 시간을 가진다면 언제가 좋은가요? 우리가 두뇌 건강을 위해서 뇌가 쉬어야 될 그런 어떤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전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뇌가 가장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회복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뇌 회복에 유리한 시간대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점심 식사 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그 짧은 휴식이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의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기 때문에 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잠시 눈을 감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하거나 또는 짧은 명상을 하게 된다면 뇌로의 혈류순환이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규칙적인 짧은 휴식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낮에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쉬지 않고 일하기보다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집중한 후에 5분 또는 10분 정도 짧은 휴식을 통해 뇌 회복에 집중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뇌의 에너지나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번아웃 증상, 그러니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한 30분에서 50분 집중한 후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휴식을 취해주게 되면은 뇌세포도 휴식을 통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몇 시간씩 계속 앉아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30분에서 50분 후 5 내지 10분 휴식, 이 리듬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좀 더 뇌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네,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데요. 한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양쪽 학문을 서로 존중하면서 한 30년 이상 중증 난치성 질환인 치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매의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젊게 유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매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결코 치료되지 못하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하기가 무척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려있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자라는 시선으로 그분들을 대하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가치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희망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뇌는 우리 장기들 중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뇌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라고 하는 곳은 이 해마가 망가져서 치매가 오지만 또 뇌 속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뇌가 훈련과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뇌와 몸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게 되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뇌와 몸,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이 체성신경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을 30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석학들과의 의학적 교류를 통해서 자체 연구 개발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특허받은 치료법인 서울 하버드 333 통합치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와의 1:1 전화 상담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정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치매에 걸려있는 분들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마음 챙김이나 또 뇌에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법 그리고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뇌를 계속 개발하고 뇌에 신선한 자극, 입체적 자극을 준다면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해서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극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장애와 같이 치매의 직전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잘 지켜서 미리 예방을 한다면은 치매는 사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질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마음 챙김, 음식, 생활 습관, 운동법, 취미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찬 생활 습관을 가지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다루지 못한 자세한 치매 정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학 유튜버 채널인 박종TV의 치매 특강편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